안녕하세요, 곰곰이큐입니다. 개발사에서 밝힌 20주년 업데이트 소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밝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같이 보시죠. 지금 PVP를 하는 과정에서 한 대를 치면 서로 먼저 죽일 수 있는 이런 한방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성전이 좀 많이 재미가 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데미지 공식을 새로 만들어서 공성전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아이템들이 너무 고사양이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한방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신공성전에는 데미지 공식 외에도 PVP 전용 아이템을 사용해서 공성전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공성전은 매주 토요일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규칙 자체는 기존 공성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성전이 시작되면 성을 차지하고 있는 길드 그리고 동맹 길드들은 수비 측이 되고 그 이외의 모든 길드들은 공격 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격 측은 외성에서부터 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국의 방에서 엠펠리움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 수비 측은 반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공성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전을 진행할 때 그 성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공성전이 바로 끝나진 않고요. 공성전이 23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공성전이 끝나는 시점에 성을 차지한 길드 쪽에서 성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신공성전이 진행되는 지역 이름은 헤로스리아라고 하는데요. 페이온과 게펜, 알데바란과 프론테라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신공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도착하는 곳인데요. 이름은 시작의 정원이라고 지었고요. 이곳에서 아이템이라든가 퀵슬롯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공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약간 대기소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PC가 PVP 전용 장비를 싼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PVP 장비도 그 기존 장비들처럼 강화가 가능하고요. 20강까지 재련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의 정원 4곳에 있는 각각 포털을 통해서 외성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신공성전의 그 맵도 사실 기존하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외성과 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호팩의 방까지 이제 있는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그 시작의 정원에서 4곳에서 진입을 했잖아요. 시작 지점이 각각 4곳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것에 더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는 그것 말고도 외성에서부터 보호의 방까지 가는 동안에 되게 다양한 장애물이 좀 등장할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맵 내에 존재하는 뭔가 장치라든가 기물 같은 거를 파괴해서 이런 장애물을 해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거는 수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해체된 장애물 같은 거는 수비 측에서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약간 전략성이 들어가는 형태의 공성전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는 공성전, 그것도 신공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9월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길어봤자 한 2달 내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리고 기존과 다른 공식의 데미지 배율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PVP 전용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장비처럼 재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련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반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 소모가 추가적으로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싸지만 재련을 하기 위해서 좀 재미를 많이 쓸 우려도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를 쓰러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파괴하든가 뭐 이렇게 다시 파괴되면 다시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공성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그나로크 공성이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탑게임들과 뒤지지 않을 정도로 참 재미가 있는데 기존의 공성이 재밌었던 거는 유저들을 쓰러뜨리고 엠펠리움을 차지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장애물이라는 게 재미라는 요소로 다가올지 단순히 스트레스만 받을지 나와봐야 합니다. 공성을 차지한 길드는 헤로스리아 던전이라는 곳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버프를 획득하게 될 거고요. 길드 마스터의 경우는 데일리 보상으로 헤로스리아 선물이라는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되실 겁니다. 이 헤로스리아 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작의 정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PK 던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다른 유저들하고 PK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한편 이곳에 있는 몬스터들을 사냥하면서 파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올 텐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템은 시즌 장비가 될 겁니다. 평상시에 PV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매 시즌마다 그 현재 당시에 가장 좋은 고성능 아이템이 될 겁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하급 재료랑 상급 재료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하급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 몬스터를 사냥해도 얻을 수가 있는데, 상급 아이템, 상급 재료 같은 경우는 보스 몬스터를 잡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길드 마스터가 얻을 수 있었던 헤드로스리아 선물, 거기서도 낮은 확률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길드 마스터가 되면 좀 더 시즌 아이템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들인데요. 이번 신공성전 업데이트 이후에 그 공성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데이트 이후에 유저분들이 플레이하는 내용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재밌는 공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밸런스를 계속 수정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공성전보다는 좀 작은 전장 시스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PVP 개선이 되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전쟁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공성전과는 별도로 헤로스리아 던전이란 것이 출연을 하는데, 자, 이 던전은 이 성을 취득한 길드만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이 아니고 일반 유저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PK, 플레이어 킬이 가능한 그런 던전이라고 합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사실 던전에서 플레이어 킬이 되는 게 좀 흔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게임에서의 PK가 가능한 중립지역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몬스터들이 여러가지 아이템을 드랍하는데 시즌 아이템의 재료가 되는 아이템을 드랍한다고 합니다. 보스 몬스터에겐 더 좋은 희귀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시즌 아이템이 현존하는 아이템 중 거의 최강급의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냥을 해 파밍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단지 PK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피해 라그나로크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드마스터는 헤로스리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 길드에게는 조금 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획득 기회가 유리하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길드원에게는 던전의 버프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던전에서 어떠한 유리한 버프를 얻고 있음으로써 성을 취득한 길드는 다른 사람들과 PK를 할 때도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성 말고도 예전에 전장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잊혀진 시스템이 되었죠. 전장이라는 건 12대 12 정도의 파티 규모의 소규모 전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잘 꾸린다면 정말로 재밌는 컨텐츠로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꽤 오래전부터 이 신규 전장에 대해선 얘기가 있었지만 드디어 한 번 더 거론을 한 거 보니까 공성 후에 조만간 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사용 카드가 많이 지금 인벤토리나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 이거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에피소드 20 추가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마디 했죠. 카드 세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 꽤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카드를 이용한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창고에 고이고이 모셔놓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드디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밝힌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카드를 열심히 모아두실 근거는 생겼다. 예전엔 막연한 기대감이었지만 이제 개발사에서 만들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 버리지 마시고 창고에 고이고이 모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직을 하고 계속 상승하다 보면 외형이 계속 바뀌는데, 바뀐 외형보다 이전 외형이 더 마음에 든다, 이전 외형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 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직한 이후에 이전 직업군들에 대한 외형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대목이 나왔죠. 자, 3차 직업 의상은 마음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하려면 4차 직업으로 전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차 직업과 4차 직업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3차 직업 룩, 특히 세컨드 룩이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 캐릭터의 성능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으며 4차 전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염색도 해봤다가 어쨌다가 머리도 바꿔봤다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위 직업의 의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정말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거든요. 룩이 너무 이쁘지 않은 4차 직업들은 여기서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올해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컨텐츠는 결국에 사냥이잖아요. 사냥이 재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파밍의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비스를 하다 보니 어뷰징이나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응하던 과정에서 파밍의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재미를 살리고자 파밍 부분을 수정을 하면 매크로 이슈가 지금도 시끄러울 텐데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땐 매크로부터 일단 해결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매크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은 있는데 이 부분들의 효율을 좀 더 높여야 더 지금 활성화된 매크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애초에 매크로가 동작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기능들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나 이런 어뷰징 이슈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파밍에 대한 재미도 살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크로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요즘 자동 사냥 매크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일단 개발사가 매크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희망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매크로를 척살하겠다, 잡아내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 두 번째로 아쉬운 게 매크로가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밍형 사냥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매크로를 종식시키기 전에 구덩이나 시계탑 말고 다른 사냥터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겠구나. 또 이런 점이 포인트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 뭐냐면 지금 게임 시스템이 불편하죠. 버프 스킬도 다 불규칙합니다. 스킬마다 전부 다 유지 시간이 다르고, 또한 어떠한 스킬들은 수차례 연속 클릭을 강제시키는 그런 스킬들도 많아요. 장시간 사냥이 손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때문에 매크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해결하려면 롤링 커터처럼 키보드만 누르고 있어도 자동 스킬이 나간다든가 마우스만 누르고 있어도 스킬이 자동 시전되게 되면 되겠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긴가, 아니면 이번에 4차 스킬들 보면 연사보다는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형식으로 뿌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스킬 개편을 해 나간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속뜻은 알 수 없지만 매크로의 심각성을 알고 매크로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임사의 의지는 엿보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현재 지금 매크로가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 지금 라그나로크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매크로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다른 거 업데이트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매크로가 잡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크로 이슈를 반드시 잠재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공성이 나온다. 언제? 9월달에 나온다. 조만간 한두 달만 기다리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장이 나온다. 소규모 PVP 시스템도 개선을 할 거고, PK가 가능한 파밍 던전이 출연을 한다. 이렇게 PVP 관련 3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활용한 어떠한 컨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매크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염두를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건데 공개된 내용이 너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20주년 행사에서 향후 라그나로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봤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